도대체 인플루어 검색이 뭔데? 블로거들끼리 신나게 마펜을 맺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블로거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서비스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플루언서 검색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시대, 창작자 중심의 새로운 검색 서비스, 인플루언서 검색. 유튜브가 너무 날개에 돋친 듯 잘 팔려나가니까 네이버가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했다는 것, 그거부터 저는 조금 마음에 들었었는데,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주제가 많이 좀 제한적이었죠. 여행, 뷰티, 푸드, 리빙, 패션, 자동차, 스포츠, 게임, 육아, 반려동물, 이렇게 10가지로 제한을 했었는데 5월 6일인가? 7일? 그때 이제 IT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추가적으로 오픈한다고 오늘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IT가 빠져 있어서 관심을 좀 안 두고 있다가 쭉 좀 지켜보니까 네이버가 이쪽에 좀 신경을 쓰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도 지금 뛰어들었고 열심히 팬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세수하면 이병헌 검색하셔서 인플루언서 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의도는 그렇습니다. 창작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검색 서비스에 대한 결과, 이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일반인들에게도 제공을 하겠다. 결국 창작자 중심이라는 그런 중요한 골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이버 검색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해 나갈 건데, 중요한 거는 아직 베타 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은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고, 아니,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요즘에 정말 좀 난리죠. 블로거가 또 다른 블로거를 팬을 하고, 팬을 받은 블로거는 또 가서 마펜을 하고, 서로 마펜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막 블로그 지수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팬을 늘리는 데만 지금 많이 급급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네이버가 시스템 자체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나 좀 답답한 부분들이 물론 있긴 한데, 자, 그럼 왜 많은 블로거 분들이 팬을 늘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한데,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애드포스트 광고와는 좀 차별적으로 눈에 잘 띄고 더 알아보기, 이렇게 아래 텍스트까지 딱 달려있는, 쉽게 말해서 클릭률이 더 높을 수 있는 프리미엄 광고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제 경우는 아직 디스플레이 광고가 달리지 않았는데, 주변 블로거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달린 이후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 중간에 그 친한 블로거분들의 애드포스트 수익을 몇 개 공유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보면 한 달에 거의 한 10만원 정도 되던 분들이 100만원이 넘어가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팬 수가 3,000명 이상이거나 키워드 챌린지에서 1위를 해야 되거나, 이런 조건들을 걸어놨어요, 네이버에서. 자, 이 조건은 유튜브에 있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네이버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메일에 쓸 수 있는 네임카드나 미디어 네임카드, 포스팅 네임카드, 이미지형 네임카드, 이런 것들이랑 네이버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이렇게 위젯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참 잘 한 것 같아요. 깔끔하죠? 크게 돈도 안 들고. 혹시 내가 지금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아직 이 네임카드 만들기를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쪽 페이지에 꼭 가셔서 네임카드 만들어서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바로 어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정보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4월 29일에 5월 인플루언서 검색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라는 공지를 다시 한번 띄웠는데요. 새로운 10개 주제가 추가로 오픈됩니다. IT, 테크, 생활건강, 프로스포츠, 방송연예, 대중음악, 영화, 공연, 도서, 경제, 비즈니스, 교육, 이렇게 쭉.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여기 3번 마이 키워드를 꼭 설정해 주세요, 이 항목이거든요. 사용자들에게 인플루언서의 전문 분야를 잘 알릴 수 있도록 마이 키워드를 설정해 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인플루언서라는 건 알겠는데 뚜렷하게 내 분야는, 내 카테고리는 뭐다 라고 정하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만 할 수 있어, 결정해, 이거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지금 IT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육아 카테고리, 여행, 패션 다 여러 가지를 좀 두루두루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IT 인플루언서야, 이렇게 확실하게 스스로 정하란 얘기예요.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한 가지에서만 마이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그 창의력을 좀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많이 경험을 해본 건 아니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혹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시면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인플루언서 검색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현재는 인플루언서 자체, 그러니까 세수하면 이병헌이라는 인플루언서를 검색을 하려면 앞에다가 꼭 이 골뱅이 표시를 붙이고 검색을 해야만 인플루언서 검색 창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세수하면 이병헌을 검색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블로거들끼리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팬하고 막 팬 누르느라 바쁘고 막 팬 안 했다고 그냥 잘라내고, 지금 이런 사태를 네이버가 알고 있겠죠. 막 프로그램까지 성행을 하고 있어요. 막 관련 카페도 바로 개설이 됐고, 우리끼리 이렇게 신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검색자들을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시스템 안에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그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 요소를 지금 네이버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장애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인플루언서 자체를 검색을 할 때 꼭 골뱅이 표시를 붙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블로거들끼리 신나게 맞팬을 맺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저를 구독해서 시청을 해주고 계신 감사한 우리 불티분들, 이런 불티분들과 같은 일반인 팬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 팬을 확보하기 위한 제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지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플루언서 검색에는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어떤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인플루언서의 팬 수와 키워드 챌린지 컨텐츠의 조회수, 그걸 가지고 이제 검색의 랭킹을 매기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자, 네이버는 유튜브하고는 다르게 검색 기반의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인플루언서 검색용 키워드 따로, 그리고 일반 키워드 따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검색 전용 키워드가 있죠. 그게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키워드 챌린지 리스트고요. 그 외로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일반 키워드들, 여전히 검색자들, 일반 사용자들은 이쪽 일반 키워드에 더 익숙하거든요. 자, 예시를 좀 보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요즘 때가 때이니 만큼 집콕놀이를 검색을 해보면 처음에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여요. 쭉 이렇게 검색 랭킹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뷰탭 검색 결과를 또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집콕놀이의 연관 검색어 중에서 제일 먼저 뜨는 집콕놀이 세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나오고, 그 아래 뷰탭 검색 결과가 쭉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검색자가 처음에 집콕놀이를 검색을 했다가 인플루언서 검색 결과를 보고 집콕놀이 세트도 한번 볼까 해서 봤어요. 보면 검색에 대한 결과값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블로거들이나 이게 좀 뭐랄까 익숙하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건 인플루언서 결과가 나왔다가 어떤 건 파워링크 뜨고 네이버 쇼핑 뜨고, 인플루언서 검색 자체는 아예 없고, 도대체 인플루어 검색이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결국 제가 일반인이라면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이렇게 계속 키워드별로 다 다르게 보이게 되면 당연하게도 무척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에게 얼마나 일관된 검색 결과의 화면을 제공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현재 20개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 키워드 챌린지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되고, 네이버에서도 사람들이 검색하는 모든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현재 인플루언서 검색의 화면, 결과 화면, 매번 똑같은 형식의 결과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크리에이터들, 우리 인플루언서들, 우리 블로거들이 서로 자율 경쟁을 하되, 키워드 중심의 경쟁이 아니라 특정 주제, 어떤 내용에 대한 인기도와 최신성을 고려한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크리에이터들은 서로 자율 경쟁을 좀 하되, 지금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 랭킹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 자체의 인기도, 최신 컨텐츠의 비중, 그리고 내가 작성한 포스트와 일반인이 검색한 키워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내용이 부합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색 랭킹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크리에이터들도, 아니 우리 블로거들도 유튜브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꽁꽁 숨겨놓은 내 양질의 서비스를 네이버에다가 과감하게 싹 풀 거라는 거죠.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인플루언서,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다 바꿔 놓으면 그때는 아마 블로그 팁을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에다가 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 반짝하고 사라졌던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폴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과거의 전례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크리에이터들은 단순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상위 노출을 막 잠식하기 위한 그런 글을 쓰기보다는 진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 팬하고 싶다, 팬이 뭐지? 이거 구독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되게 양질의 그런 포스팅을 꾸준하게 발행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 인플루언서들도 인플루언서 검색 시스템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발행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인플루언서 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